연수를 받으러 온 교사가 낙뢰를 맞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낙뢰를 맞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고등학교 교사 김관행 선생님과 기적을 만든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관행이고요. 이제 과목은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교수님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교수 조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올 여름이었죠.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그 낙뢰를 맞으신 거죠? 네. 이게 아니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광주 조선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낙뢰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처치 덕에 김 씨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8월 5일이었습니다. 정적인 폭염과 국지성 폭우, 이렇게 소나기가 좀 많이 내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낙뢰가 하루에만 3,000번 가까이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날 우리 관행 선생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날 제가 연수를 받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예. 이제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뭐 쓰레기 버리고 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없어가지고요. 그럼 그 이후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8월 5일 월요일 그리고 그 전날하고 그 전날 저녁까지는 기억이 잘 애매했었어요. 눈을 떠봤을 때는. 깨어나고도 그리고 나서 조금 며칠 뒤까지도 기억이 조금 없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여기 이제 이 일이 있으신 이후에 좀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조선대학교 안에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초코우유를 드시고 나오시고 낙뢰를 맞은 나무를 지나고 바로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뢰가 나무에 떨어졌군요. 네, 직접 맞은 거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낙뢰를 맞으신 이후에 심정지가 바로 오셨고 1, 2분 후에 사범대 조교님들이 이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심폐소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이 4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 2급 전교사에서 1급 전교사로 올라가기 위한 연수여서 그걸 받으러 갔던 거예요. 오전에 아마 4시간짜리 강의였는데 그거 끝나고 1층에 매점이 있거든요. 학교 매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사서 그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들고 나가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고 근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사범대 조교 선생님께서 창문을 닫으려고 내다보셨는데 제가 쓰러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발견을 정말 운이 좋게 발견을 빨리 하셔서 다 같이 이제 조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번개가 진짜 되게 가까운 데서 진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 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가게 됐었죠. 그래서 숨 안 쉰다. 심폐소생술 시작하겠다. 옆에 선생님한테 바로 119 선생님한테 얘기해달라. 얘기하고 전화하면서 내려가면서 낙뢰 맞으신 것 같다. 최대한 이거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저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2번의 심폐소생술을 꼭 합격해야지만 제가 졸업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거라. 좀 나무에 이상하게 몸이 얽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최대한 평평한 곳에 눕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은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인상착의를 보니까 이제 소속 그 연수생이신 것 같아서 최대한 살려서 응급실에 가서 부모님을 그래도 뵐 수 있을 정도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돌아오는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때마침 119 분들이 도착해 주셔가지고 그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즉시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고지되었기 때문에 낙뢰에 다시 노출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즉시 이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거기가 캠퍼스 아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병원하고는 2, 3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통보하고 낙뢰 환자 처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연락하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좀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좀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해보자고 하면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12시 좀 넘어서 번개를 맞은 것 같고 제가 연락을 받은 게 12시 한 20 몇 분 정도에 초대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담당이가 그 심폐소생술을 이미 지금 20분 넘게 하고 있는데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직장이 이제 서울이고 다 서울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 또 내려가는데 전화를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관행이가 성격이 좀 급한 게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 발목 삐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어디가 털털하게 어디 좀 다쳤는가 보다. 이제 그 정도였는데 심장이 안 돌아온다. 지금 당장에 오셔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반은 내 정신이고 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광주까지 빨리 갈 건가. 지하철 타러 달리고 이제 수서역에서 내려서 달리고 해가지고 강남에서 30분 만에 SRT를 올라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표가 있어가지고 뭐 표 없어도 그냥 일단 타고 볼 거였으니까 이제 타고 이제 내려갔죠.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시름을 놓고 이제 내려가서 딱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아빠다 보호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저기 있다고 보는데 아니 이게 기관지 삽관을 해놓고 의식이 없고 기계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식이 돌아왔다는데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폐에 이미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차가지고 아무리 이제 산소를 밖에서 불어 넣어도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버텨지면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제 못 버텨지면은 이제 죽는 거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지날수록 산소 농도는 계속 올려가고 정압제는 계속 올려가고 눈앞에서 이제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기만은 이제 바라는 것이고 뭐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아들인 것 같은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답답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서 이제 치료를 못 하시고 지금 이제 옆에 조영수 교수님이 계시지만 전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교수님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조선대 병원에서 이제 의뢰가 왔었고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치료가 이제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가 한번 치료를 좀 더 해보겠다고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 환자 왔을 때 상태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좀 자신 있게 덤볐는데 한 10분 만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에크모 치료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에크모가 이게 이제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전국에 유일하게 응급의학과에서 직접 그 에크모가 가능한 곳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 에크모가 정확하게 뭡니까? 본인의 이제 심장과 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를 이제 다 밖으로 꺼내서 몸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 피에 산소를 주입해서 기계가 모터로 다시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심장과 폐 기능을 밖에서 대신을 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응급 상황에 쓰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네, 응급 거의 죽기 직전 상태가 아니면 잘 안 쓰는. 마지막에 네네. 쓰는. 네. 그렇군요. 이게 그 교수님께서 처음 보신 우리 또 관행 씨의 그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심폐소생술을 40분 넘게 해서 심장이 멎은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의식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혈압이 승합제라고 혈압 올리는 약을
그 쓸 수 있는 약들을 최대한 농도도 다 쓰고 있었음에도 혈압이 뭐 정상인의 절반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혈압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고 또 산소도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데도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상태로는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네. 안 좋으셨구나.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엄청 많이 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낙뢰 맞으신 환자분이 오고 있다고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낙뢰 맞으신 환자분을 처음 보는 그거여가지고 오신다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선 상태에서 환자분을 이제 받았는데 환자분이 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달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낙뢰 사고라는 게 한마디로 감전이 된 거잖아요. 그 감전 전류로 인해서 어떻게 환자의 장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손상이 됐을지도 일단은 바로 파악이 되지 못하는 상태고 추후에 어떻게 회복에 차질이 생길지 아니면 좋은 경과가 될지 이런 거가 좀 많이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 낙뢰도 맞았고 몸에 이제 손상된 장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기들에 대한 치료도 전부 다 같이 해야 됐고 파종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모든 몸에 있는 피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그걸 굳게 하고 응고를 시키는 인자들이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소멸이 돼서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였어요. 특히 낙뢰 손상은 번개를 맞는 순간부터 기억이 한 굉장히 큰 부분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은 환자들은 눈을 떴을 때 그 상황을 견디기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보통은 선망 상태에 빠져요. 정신 착란 증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날 밤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아이고. 당연히 가족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진짜 이 관행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다른 의료진께서도 그렇겠지만 관행시 주변을 떠나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네. 예. 떠날 수가 없었던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환자 네. 상태가 또 출혈이 전혀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코, 입, 뭐 그다음에 혈관에 뭐 바늘 들어간 자리들 뭐 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 나오고 참. 너무 안 좋은 상태다 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계속 처치를 밤새 해야 했습니다. 거의 너무 좌절스러웠고요. 부모님이 이제 자주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러 오고 하는데 마주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한테 자식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정말 하기 힘들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조 교수님도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할 수도 없고 뻔히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의사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을 막상 닥치게 되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될지 뭐 확실한 것은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행이를 믿고 또 이제 그러게 치료해준 그 의료진을 믿고 뭐 기다려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리라 이제 서로 이제 손 잡고. 관행이 무조건 깨어난다. 그건 저희 가족 셋 다 똑같았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그 빨간 이야기는 약간 발작같이 조금 했다 하더라고요. 저항 이렇게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 보호자분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보셨는데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박치기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꿈을 꿀 때 약간 가끔씩 좀 무서운 꿈이나 쫓기거나 누가 그런 꿈은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꿈이라는 걸 인지할 때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꿈을 깨려고 이제 꿈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눈을 번쩍 떠보려고 막 한다거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주면은 깬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꿈에서 약간 침대 위에 있었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했던 그런 좀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리 떨어져서 깨려고
이렇게 침대에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내려가려고 몸은 안 움직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발현이 되지 않았나, 꿈이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애타는 시간을 관행 씨가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한 이틀 이후에 뭔가 희망이 좀 보였다고 그래요. 네.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출혈이 좀 잡히기 시작하고 피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에크모를 거의 뗄 수 있는 상태까지 진짜요? 보면 네. 보통 이렇게 에크모 치료를 하고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드문데 한 이틀 만에 완전히 너무 빠른 속도로 갑자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틀째 거의 에크모 뗄 수 있는 상태까지.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마취제를 풀고 확인하니까 의식이 있더라고요. 네. 당시 어머님께서 요 그 관행 씨의 호전 기록을 하나하나 다 남기셨대요. 그러세요? 이제 그 달력의 기록을 파보니까 그 다음 일요일에는 펜을 써서 종이에다 이제 의사소통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난 것 같고 그 다음 주 수요일쯤부터는 좀 기억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지금 관행 씨 기억으로는 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한 10일 정도 후부터 이렇게 뭔가 조금 기억이 좀 나시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전날 저녁부터 그 이후로 한 7일, 8일 정도 거의. 이거는 진짜 뭐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다 뭐 저희들도 느끼기에 그렇습니다만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관행 씨의 사고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99%가 이게 사실은 사망을 하시는 생존 확률로 보면 약 1% 정도 되는 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의식을 깨셨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회복은 안 하셨고 그냥 약간 눈도 뜨시고 간단한 저희가 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응해 주시기만 하셨었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니까 환자분께서 달력을 달라고 하셔서 벽에 달력을 걸어드렸거든요. 근데 본인이 의식이 깨기 이틀 전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서 이날부터는 뚜렷이 기억이 나신다.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에크모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보통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보통 마지막은 이제 심장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회복이 되지를 않으셔서 사실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일하면서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 그 침대맡에 제가 그걸 걸어놨거든요. 현실 감각을 살려주려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구분도 안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눈 떠서 여기가 어딘지 알겠느냐. 이게 엄마 아빠 알아보겠느냐. 알아보겠으면 눈 깜빡해봐라. 그러면 이제 알아보고 손으로 글씨를 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겠느냐. 네, 뭐 그 정도. 글씨도 이제 하도 이제 안 쓰다 가니까 이제 삐뚤빠뚤 해가지고 글씨도 못 쓰고 애가 이제 이 정도 적을 정도 되면은 최소한 다른 데는 어쩔지 몰라도 머리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떻습니까? 깨어나시고 나서 그 기분이라고 할까요? 당시에는 그냥 얼떨떨한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얼떨떨한데요. 당시에 교수님 말씀이나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나한테 그 정도 상황이 왔었다는 것도 좀 안 믿기고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 관행 씨가 우리 교수님을 거의 제2의 아버지라고 지금 뭐 그렇죠. 그러실 만해요. 왜냐면은 사실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1%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보다도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낙뢰를 맞고 심장이 멎은 사람은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안 하거든요. 중단을 하고 원래 다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날 회복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소견은 그날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혼자 이겨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운 거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환자보다 먼저 의사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